자, 여기까지 제 스펙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약회사 취준생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고픈 제약현직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 소개를 드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실질적인 취업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 합격 스펙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해요. 취업준비생 시절 현직자들의 합격 스펙을 가장 궁금해 했었어요. 이것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뛰어난 스펙이나 뛰어난 자격증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따 제 스펙을 듣고 나시면 할만한데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스펙이 합격 불합격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기본 스펙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펙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국내 메이저 제약회사 4년차 QA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제약 현직자라고 합니다. 저는 스펙을 쌓을 당시 QA, QC, 생산관리 총 3가지 직무를 타겟으로 준비했었고요. 가장 가고 싶었던 QA 직무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총 44곳에 입사 지원을 했었어요. 제가 2018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입사 지원을 했었으니까 5개월 정도 상반기 기간 동안 44곳에 지원을 했었던 거네요. 한 달에 8곳, 9곳을 지원을 꾸준히 하면서 중간중간 인적성 공부도 하고 면접 준비도 하고 시험도 보러 다니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했던 바쁜 시기였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참 면접비 5만원 받으면 기분 좋아지고 만원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졌던 그런 재밌는 추억도 회상할 수 있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44곳에 지원을 했었고 12곳에 서류 합격을 했고 4곳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확률로 보면 서류 합격은 27%, 즉 4번 넣으면 1번은 되었던 거고 3번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최종 합격은 9%, 즉 한 11번을 넣었을 때 1번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11번 넣으면 10곳은 다 최종 합격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 스타일은 최대한 많이 넣어서 합격할 수 있는 운을 늘리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은 원하는 곳만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제 동기회 같은 경우 2곳 회사만 타겟으로 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진중하게 진짜 거기서 하는 파이프라인, 제품 이런 것들을 진짜 심도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 중에서 한 곳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꼭 제 전략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저 같은 스펙으로 이제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곳에 지원하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44곳이지만 44곳 이런 걸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가고 싶은 회사 연봉이나 이런 거 안 따지고 다 넣었습니다. 연봉이 2,000대여도 그냥 다 썼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운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취업 준비를 했었고요. 꼭 제 전략이 정답은 아니니까 각자 스타일에 맞게 입사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4번 넣으면 3번 정도는 떨어졌던 게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의 합불 여부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계속 입사 지원을 이어가면서 멘탈 잘 잡고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러한 합격률을 가질 수 있었던 스펙을 지금부터 공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입니다. 저는 인서울 중위권대학교를 나왔어요.
서울에 있어서 나쁜 학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높은 순위의 학교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애매하죠. 그냥 입시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고2, 고3 학생분들에게 저희 학교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분도 많으십니다. 네, 그 정도 학교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서울대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당연히 성균관대학교도 고2, 고3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에 대해서는 몇몇 분들은 모르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학점입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1학년 1학기 때는 꽈탑을 했었어요. 4.3 정도의 학점을 받았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수능을 잘 못 봤어서 반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고 가야겠다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어린 오춘기스러운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후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대학 생활의 낭만과 재미를 느끼다 보니 1학년 2학기부터 군대 가기 전인 2학년 2학기까지 공부를 좀 덜 하면서 3.2, 3.3 정도의 학점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왔어요. 2014년, 2015년도 군대를 갔다 왔고요. 군대를 다녀와서는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고 결국 학점 복구에 성공해서 4학년 1학기 기준 3.92를 만들었었죠. 이때 학점으로 저는 취업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3.92를 제 학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학입니다. 다들 어학 점수로 고민이 많으시죠? 저는 어학 점수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 학기 휴학을 했었습니다. 시기는 3학년 2학기가 끝난 시점이었죠. 4학년이 되면 어학이나 자격증을 쌓을 시간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휴학을 하고 스펙을 철저하게 쌓자는 계획이었죠. 목표는 토익 850 그리고 오픽은 IH였어요. 그래서 저는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휴학 기간이었는데 2017년 3월에 학원 등록해서 한 달 반 정도를 토익 공부를 해서 850 딱 목표치만큼 취득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월부터 오픽 학원을 다녔는데 오픽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였던 IH보다 좀 낮은 IM2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익은 850, 오픽은 IM2입니다. 네 번째는 자격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증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취준생일 때도 제 동기들은 식품기사니 화학분석기사 자격증이니 자격증 취득하려고 몇 달, 며칠을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직무와 그 자격증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잘 안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자격증 공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격증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단지 자격증 공부에 매몰돼 가면서 본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그런 걸로 해소하려고 하는 임시 방편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취업을 하려는 것이지 그런 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이 목적이라면 취업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쌓아야 합니다. 취업을 하려면 취업에 필요한 본질적인 스펙과 지식을 쌓아야겠죠. 그게 식품기사, 분석기사와 같은 자격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있으면 어필을 할 수 있겠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자격증은 그냥 아예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 제가 취업준비생일 때는 없었던 거긴 한데 한번 한국 GMP 아카데미라고
검색어를 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은 GMP 관련 강의와 자료가 있어요. 거기서 GMP 기술인 또는 밸리데이션 기술인이라는 자격증 시험 모집하는 글이 있을 겁니다. 저는 밸리데이션 기술인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현직자 시절에 취업을 하고 나서 딴 자격증입니다. 제가 취업 준비생일 때 이 자격증이 있었다면 이 자격증은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직자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시각적 규정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범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GMP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되지?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 자격증에 나와 있는 시험 범위에 있는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부가 되실 겁니다. 현직자들이 다 이걸 보고 심지어 선직자들도 이 자격증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걸 공부하고 이해한다면 직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취업 준비도 가능할 거고요. 이거는 어필도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운영하시는 팀장님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꿀팁 말씀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제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식스시그마 그린벨트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커말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둘 다 제가 휴학 기간 동안에 스펙을 쌓기 위한 한 학기 휴학 기간 동안에 딴 자격증들이에요. 식스시그마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박 2일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5번째, 인턴 경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제약회사 인턴기에는 많이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국내 토종 제약회사에서 인턴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죠. 운영을 하더라도 정규직을 뽑기 위한 그 채용 절차에서 계약직 몇 개월 두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선별된 인원들을 정규직으로 뽑아간다는 취지의 인턴 제도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인턴직만을 채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턴 경험을 쌓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현장 실습이라는 제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운 좋게도 제약회사는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 상품개발팀에서 5주 동안 근무할 수 있었어요. 당시 제약회사 직무를 이해한 것도 아니고 회사 일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 분위기 그리고 회사가 어떤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짧은 기간 동안 익힐 수 있었는데 5주 동안 배우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근데 이 정도 분위기 파악한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면접을 보러 갈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회사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분위기이고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목적성을 가지고 5주의 생활을 보낸다면 충분히 좋은 경험으로 녹여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타겟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직무와 거리가 먼 상품 개발팀에 있었지만 저는 이 경험도 자기소개서에 녹여냈고 저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었던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6번째, 대외 활동입니다. 우선 저는 대외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연극 동아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연극 동아리에서 배우랑 스텝, 기획을 거쳐 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극 무대를 꾸렸었고요. 많은 에피소드와 추억을 쌓았었습니다. 이는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고 자기소개서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나 기억에 남는 경험과 같은 질문에 답변으로
작성할 수 있었던 소재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대외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학과 실험실에서 실험 경험을 6개월 정도 쌓았었어요. 실험실에 들어간 제 목적은 사실 하나였습니다. HPLC를 사용해 보는 것. 그냥 잘 몰랐지만 어디선가 제약회사 QC에서는 HPLC를 사용한다는 것을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HPLC가 있는 실험실 교수님께 찾아가 그 실험실에 들어가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다행히 교수님의 넓은 아량으로 HPLC를 사용하는 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죠. 이러한 실험 경험으로 교내 캡스톤 디자인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도 자기소개서에 많이 녹여낼 수 있었고, 이력서의 수상 경험, 그 실험실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녹여낼 수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 제 스펙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학교, 인서울 중위권대학교. 두 번째 학점 3.92. 세 번째 어학 토익 850, 오픽 IM2. 네 번째 자격증 6시그마 그린벨트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다섯 번째 인턴 경험 건강기능식품 상품 개발팀 5주 현장 실습. 여섯 번째 대외 활동 연극 동아리, 그리고 학과 실험실 경험 6개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스펙이 기본적인 것만 쌓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입사한 동기들이나 타사 현직자들을 만나도 엄청 뛰어난 스펙, 막 토익 990, 오픽 AL, 해외 대학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지가 않고 주변에 제 동기들, 선배들 다 없어요. 심지어 스카이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뛰어난 스펙을 강조해서 보는 회사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그렇게 뛰어난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스펙은 학점이랑 어학 정도예요. 이외에 여러분들만의 에피소드, 스토리, 다양한 경험들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 관심, 그리고 인성, 그런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기본 스펙만 있으면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소 점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토픽 800, 토익 800, 오픽 IM2, 오픽 아니면 토스라면은 레벨 6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본적인 스펙 정도 쌓고 그리고 학점은 한 3.5에서 3.6 이상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스펙을 쌓고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기소개서, 인적성, 면접에 몰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지식을 갖추는 방법과 그 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 노하우들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직무에 대한 이해 높여가고, 자기소개서 잘 쓰고, 면접 준비 잘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서포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들 많이 담아서 영상 자주자주 올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GMP 공부하기 좋은 꿀팁들, 어떤 거를 통해서 GMP를 공부해야 되는지, 뭐 자료라든지 강의라든지, 그죠?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 포함해서 이런 것들 포함해서 GMP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GMP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막막하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취업준비생 때는 격까지 공부를 했지만 완전한 이해는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를 이룬다면 더 높은 확률로 취업에 성공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취준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약회사 취준생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고픈 제약 현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